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성질표를 볼 텐데, 현재 이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에요. 현재 성질. 이 과정은 해석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해석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이것은 바로 AN과 BN의 식 구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AN과 BN의 식을 구할 수 없을 때 사용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질을 몇 개나 알아야 돼? 라고 하면 정답은 5개가 돼요. 몇 개? 5개. 그래서 하나하나 보일 텐데,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특징이 뭐지? 라고 하면 잘 봐두세요. 그냥 막 글씨 외우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면 이렇게 수열의 종류가 몇 종류야? 그러면은 한 종류야. 설명할 수 있겠고, 내용은 뭐지? 내용은 그냥 수열의 극한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내용은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종류는 한 종류, 내용은 수열의 극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설명하는 포인트는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고 수렴한다면, 그렇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간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얘기인데, 첫 번째는 현재 이게 뭐지? 라고 하면 바로 같은 종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종류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수열의 종류가 몇 가지야? 라고 하면 한 가지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한 가지. 한 종류야 이 뜻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 포인트인데, 바로 글씨를 외우면 안 돼. 리미트 뒤에 AN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것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AN이라는 일반한 글자가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이것은 리미트 뒤에 있는 전체 식이 되는 거야. 현재 극한 기호, 리미트 뒤에 있는 전체 식이라는 메시지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요 말을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좀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1분의 2의 n승 곱하기 an이 3이야 라고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의 an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 전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를 편하게 우리는 뭐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으면 표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줄게. 여기를 그냥 선생님 bn 잡아준다면, 이 리미트 뒤에 있는 전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bn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보이는 모든 성질은요, 리미트 뒤에 있는 전체 식을 우리는 하나의 수열로 보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지. A는 일반한 표현이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전체 식의 내용인 거지, 결코 이것이 바로 그 글자 하나, 일반항 하나, 요 BN이라는 하나의 글자, 이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명이 된다면,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수열의 종류가 한 종류잖아?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한 가지 흐름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을 선생님이 설명을 좀 쉽게 해줄게. 예를 들어 선생님도 옛날에 뭐 아르바이트,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지만 뭐 서울랜드, 에버랜드 이런 데 가보면요, 특히 어린이날 되면은 줄을 엄청 쓴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이 좋아하니까 사파리 열차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입구면 사람들 여기 줄을 쭉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쓴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줄을 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때 얘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바로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줄을 섰을 때 이 줄을 쓰는 목적은 다 똑같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입구로 가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수렴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줄 쫙 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와가지고 싹 와가지고 사람들 물어보는 거지. 아니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 서 있어?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들 지금 왜 줄 서 있어요? 하니까 앞에 사람이 나는 사파리 입구로 들어가려고 한다. 아, 그래요? 혹시 이 줄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누구냐? n번째 항인 거야. n번째 항도 알파로 갑니까? yes. 그러면 질문. 그 뒤에 있는 an 플러스 1도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 거죠. 결국 이건 하나의 목적성을 갖고 가는 값들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얘 또한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갈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쵸? 바로 지금 하는 설명이 바로 그 뜻이야. 결국 수열의 흐름이 한 종류라면 an번, 내 앞번째에 있는 항이 알파로 간다면 결국 n번째 항이 알파로 간다면 내 전번째에 있는 n-1번째 항이나 나 다음에 있을 n 플러스 1번째 항이나 둘 다 똑같이 어디로 갈 거야? 하면은 알파로 가게 될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아시겠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면서 공부를 해주길 바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수열의 극한 첫 번째 성질이다. 수열의 종류는 몇 종류? 한 종류. 그리고 실제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 둘 다 극한을 물어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야 라고 했더니 여기는 바로 수열의 종류. 수열의 종류는 몇 종류야? 라고 한다면 바로 두 종류야. AN과 B는 두 종류고 내용은 어때?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바로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나는 수열의 극한을 다룰 것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이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베타라는 값을 수렴하면 이게 된 거죠. 이면 또는 할 때 또는 일 때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때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an과 bn이 전부 다 알파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요 an 더하기 b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한 번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묶어버릴게.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더하기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얼마니? 라고 하는데 극한은 다가 서는 값인 거지 그거는 연산기호는 아니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계산은 연산기호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각각 정리해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알파. 얘는 알파로 갈 거고 얘는 베타로 갈 거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an으로 갈 거고 뒤에 있는 것은 bn으로 갈 거다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현재 이 값도 두 개로 쪼개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 다 쪼개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것은 베타분의 알파. 단 분모는 0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설정은 내가 이렇게 조건을 던지겠다는 얘기야. 뭐뭐뭐일 때. 이게 바로 조건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구하는 값. 얘가 바로 구하는 값이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이렇게 수렴값 갖고 있는데 너 얼마야? 라고 묻는단 말이야. 자, 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 과정에서 중요 키워드는 앞에 설명했었죠? 바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한다.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변칠판에 보였을 때 선생님이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줘야 했는데 얘가 수렴을 한다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뭐에 맞춘다? 하면은 위에 있는 조건문에 맞춰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그럼 간단하게 여기 1번하고 2번을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3, 4, 5번이 있는데 요 1번과 2번을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의 18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궁금한 거 어떨 때 안 구해? 라고 질문한다면 선생님은 앞에 있는 바로 이 단어 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떴어요. 그러니까 AN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N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무슨 수열이다 뭐 이런 언급도 없고 뭐뭐를 AN이라고 하자라는 멘트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AN에 대해서 뜨는 순간 우리 학생들 뭐 해야 돼? 아, 이거 수열 못 구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1분의 5의 n승 곱하기 an 값. 근데 이게 0이 아닌 상수래.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체크를 했어요. 알파라고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이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an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an 플러스 1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an인데 여기는 an 플러스 1이래. 맞아요. 바로 수열의 종류가 한 종류구나. 그러니까 an을 만들었으니 an 플러스 1도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n 대신 어차피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하나의 항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항. 얘만 항이 아니고 전체가 항이라고. 그러면 이 an을 n 플러스 1로 만들어주려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자 이게 되겠죠.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여기는 5의 n 플러스 1승 여기는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n번장이면 얘는 n 플러스 1번장이잖아 이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극한값의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하면은 an 플러스 1분의 an이니까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조건문화의 상황을 한번 잘 이용해 보는 건데 정리해 본다면 결국 이건 뭐죠?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살짝 정리해 보면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분의 5의 n 플러스 1승이고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3의 n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1분의 5의 n승 곱하기 an이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바로 뭐다? 알파분의 알파다 이게 되는 거야. 그 상대방이 왜 0이 아닌 상수라고 했지? 라고 하면 0이 아닌 상수인 이유는 바로 이 값이 약분을 통해서 값이 1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이 뭐지? 라고 하면 바로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얘를 제거하고 나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기본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번분수를 정리해주죠. 그럼 얘가 내려오면은 5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값. 그 다음에 여기를 올려준다면 5의 n승에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다. 요 부분만 먼저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현재 나는 요 부분만 먼저 계산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an이라는 일반항의 표현을 빼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변수가 없네. 거기다 요거 약분해버리면 다 약분되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5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연산처럼 마무리를 해준다면 5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5가 될 거고 여기는 3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요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5분의 3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값이 5분의 3이었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5분의 3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면 이 값인 1이 나오겠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쉽게 얼마다? 3분의 5구나 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다? 나는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일반 항식을 만들지 않고 주변값을 통해서 an과 an 플러스 1의 값을 구해주시오 라고 하는 설명이었어요.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컨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성질 두 번째를 봤더니 뭐라고 배웠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멘트는 수열 an과 bn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수열 an과 bn이라는 것의 의미는 나는 an과 bn의 식을 구할 수 없어 이 뜻인 거야. 그런데 현재 나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2야 이게 되는 거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면요 무한대 플러스 1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an 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2가 나와. 또 n이 무한대 올 때 이 값이 얼마야? 그러면 7이야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bn의 식을 구할 수는 없어. 간혹 이거 꼭 주의해. 보통 선생님들 특히 뭐 학원 강사,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들, 뭐 학교 선생님들, 뭐 과외 선생님 많지만 절대로 여기다가 예시문 만들기는 절대 안 돼. 조심해야 돼.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예시문을 만들어서 한번 입력해봐라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시문을 만들어서 입력해보면 금방 구할 수 있을걸?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예시문을 만들어서 입력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랬으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배우는 이유는 예시문을 만들어서 풀자가 아니고 an, bn의 식을 만들 수 없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값을 유도할 거냐라고 묻는 거야. 다시 말하면 an, bn의 식을 구하지 않고도 값을 구하는 방법. 그게 바로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이 과정을 보는 순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서 an, bn을 안 구하면서 어떻게 구해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바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라고.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an하고 bn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불필요한 식은 뒤로 빼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현재 an 앞에 있는 들어가는 식은 누구 하면 바로 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을 입력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고 bn에 필요한 식은 누구야? 라고 했더니 여기는 n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여기도 n제곱 더하기 1을 입력해 주면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앞쪽에서 나오는 이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우리가 an의 값은 몰라도 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야. bn은 구할 수 없지만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bn은 이 값은 7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라고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an, bn을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며 앞에 있는 성질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건문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면 그 an, bn 부분을 싹 잘라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는 10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온다? 바로 10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결과는 2분의 7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정답은 35다 라는 값을 유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서 푼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성질편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배워봤어요. 바로 연장에다가 이 두 개를 바로바로 쓰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1번과 2번의 문제를 풉시다. 먼저 1번, 2번 문제를 풀고 다음 칠판에서 바로 연결해서 3, 4, 5라는 두 번째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